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코코아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코아 농장에서는 울창한 코코아 농장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완성된 초콜릿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코코아 세계로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코코아 열매를 수확하는 흥미로운 과정, 코코아 콩을 가공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거치는 복잡한 공정들을 살펴봅니다. 코코아 생산은 무엇보다도 적합한 카카오 나무 수종을 꼼꼼하게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도 20도 이내의 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테오브로마 카카오는 광범위하게 재배되며 가장 많이 재배되는 수종입니다. 재배 과정의 첫 단계는 묘목장에 카카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본 농장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성숙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는 코코아 나무가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며 일정한 강우량을 받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코코아 나무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그늘나무를 심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늘나무는 농장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더욱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코아 나무는 이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들거나 죽은 가지를 제거하기 위한 정기적인 가지치기, 토양 수분 유지를 위한 멀칭, 그리고 토양 개량을 위한 유기 비료 시용 등이 포함됩니다. 코코아 나무는 코코아 깍지병 나방, 코코펄을 포함한 다양한 해충과 검은 깍지병 블랙퍼 디세이스과 같은 질병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충 및 질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학 살충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통합 해충 관리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는 더욱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코아 나무가 묘목에서 완전히 자란 나무로 변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립니다. 나무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곤충인 작은 벌레들이 코코아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직접 자라는 꽃의 수분을 담당합니다. 코코아 열매는 수분이 이루어진 후 꽃에서 생산됩니다. 꼬투리라고도 불리는 코코아 열매는 수분 후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다양한 품종의 코코아 나무는 녹색부터 노란색, 붉은색까지 다양한 색깔의 꼬투리를 생산합니다. 꼬투리의 색깔은 코코아 나무의 품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확은 보통 1년에 2번, 본작기와 중작기에 이루어집니다. 익은 꼬투리를 나무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농부들은 날카로운 마체테를 사용하여 가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가지에 손상이 생기면 향후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은 꼬투리를 사용하면 콩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확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확 후 꼬투리를 모아 귀중한 카카오 콩을 꺼내기 위해 열어둡니다. 향기로운 흰색 과육이 각 꼬투리를 감싸고 있으며 그 안에는 20개에서 50개 정도의 카카오 콩이 들어 있습니다. 콩을 퍼서 다음 중요한 단계를 위해 용기에 담으면 콩과 과육은 다음 중요한 단계를 위해 준비된 상태로 용기에 담깁니다. 원두의 풍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는 발효입니다. 추출된 원두와 과육은 바나나 잎으로 덮인 얕은 나무, 바구니나 상자에 담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과육은 더욱 액체화되고 원두는 일련의 생화학적 변형을 겪습니다. 원두 특유의 초콜릿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형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발효 과정 후 원두를 햇볕에 펼쳐 건조합니다. 날씨에 따라 건조 과정이 완료되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콩을 자주 뒤집어 골고루 건조시키고 곰팡이 발생을 방지합니다. 제대로 건조된 콩은 수분 함량이 약 7%로 다음 가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조 과정 후에는 카카오 콩을 세척하고 로스팅하여 풍미와 향을 향상시킵니다. 로스팅 과정의 온도와 시간은 원하는 풍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두는 화씨 250도에서 350도 사이의 온도에서 30분에서 60분 동안 로스팅됩니다. 로스팅 과정은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원두를 살균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스팅이 완료된 원두는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으깨고 채로 걸러내며 코코아 닙은 추출할 수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그 후 닙은 코코아 액 또는 코코아 메스라고 흔히 불리는 걸쭉한 페이스트로 가공됩니다. 또한 코코아 액은 코코아 파우더와 코코아 버터로 추가 가공될 수 있습니다. 코코아 액은 초콜릿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생산하기 위해 코코아 액은 제조시설에서 설탕, 우유,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성분들과 혼합됩니다. 그 후 혼합물을 정제하여 부드러운 농도를 만듭니다. 입자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이 정제 과정은 혼합물을 일련의 롤러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콘칭 컨칭이라고 하며 초콜릿 혼합물을 정기적으로 혼합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풍미를 더하고 부드러움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콘칭 공정은 원하는 초콜릿의 품질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콘칭 공정에서는 잔류하는 휘발성산이 증발하여 초콜릿의 풍미와 향이 향상됩니다. 콘칭 공정이 끝나면 초콜릿을 템퍼링합니다. 이는 초콜릿이 적절한 결정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 윤기 있는 광택과 꺾었을 때 만족스러운 찰칵 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콜릿 템퍼링을 할 때는 초콜릿이 식고 더 단단해짐에 따라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적절한 템퍼링 기법을 사용하면 코코아 버터가 불안정한 결정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초콜릿의 블루밍 현상과 광택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몰딩으로 템퍼링된 초콜릿을 몰드에 부어 막대 블럭 또는 기타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몰드가 식고 굳으면 초콜릿을 몰드에서 꺼내 포장하고 상자에 담아 배송 준비를 합니다. 초콜릿 제작에 있어 포장은 초콜릿을 향, 빛, 습기로부터 보호하여 품질과 유통기한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단계는 몰딩으로 템퍼링된 초콜릿을 몰드에 부어 막대, 블럭 또는 기타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몰드가 식고 굳은 후 초콜릿은 몰드에서 꺼내 포장하고 상자에 담아 배송 준비를 합니다. 초콜릿 제조에 있어 포장은 초콜릿을 향, 빛, 습기로부터 보호하여 품질과 유통기한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3년 초콜릿 수출 시장 규모는 56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우수한 품질의 초콜릿으로 유명한 국가들은 초콜릿 수출국 중에서도 손꼽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며 끊임없이 증가하는 초콜릿 수요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초콜릿과 수제 초콜릿에 대한 수요 증가도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코코아 재배부터 가공까지 코코아에서 초콜릿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농부와 생산자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초콜릿과 초콜릿 제작에 들이는 노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코아 재배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정 무역을 모두 중시합니다. 제 관점에서 코코아 재배와 초콜릿 생산은 오늘날 세계 식량 시스템에서 농업, 경제, 그리고 윤리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 초콜릿은 탐닉과 기쁨의 산물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 환경적 영향, 그리고 무역력하게 사슬이 얽혀 있으며 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산업이 열대 지방의 소규모 농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과 농업 지식의 진정한 가치가 그에 비례하여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제 생각에 공정무역 제도는 단순히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산업이 더욱 정의로워지려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농부들은 공정한 임금뿐 아니라 생존을 위한 농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교육, 자원, 그리고 시장 투명성에 대한 접근성도 제공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코코아 재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코아는 이미 삼림벌채와 생물 다양성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대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재배하는 코코아 재배 방식은 생태적 피해를 완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초콜릿 수요 증가로 인해 농부들은 토양과 산림을 훼손하는 집약적 단일 재배 방식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업계가 코코아를 다른 작물 및 나무와 통합하여 생산과 환경 회복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혼농임업 모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고 단기적인 생산량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이러한 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은 초콜릿 생산의 문화적, 경제적 독점입니다. 생두는 주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재배되지만 가장 높은 수익은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생두는 고급 초콜릿으로 가공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가치 분배는 세계 무역에 더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생산국은 부가가치 산업에 완전히 참여하기보다는 원자재 공급자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코코아 재배 지역, 내 지역 초콜릿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초콜릿 제조의 문화적 표현이 번성하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 스스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 열매에서 초콜릿바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하면 대량 생산된 초콜릿보다 윤리적으로 공급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초콜릿을 선호하는 등 더욱 책임감 있는 선택이 장려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수요는 기업이 투명한 공급망과 더 공정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초콜릿은 단순히 즐거움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감,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경제적 가치를 더욱 공평하게 분배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초콜릿의 달콤함이 정의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진정으로 부합할 수 있습니다.